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 이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특히 우리 동네 약국 생태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규제 당국과 거대 자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단순히 무슨 법이 하나 바뀌었다? 이런 지루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돈이 어떻게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또 진화하는지 그 치열한 막후의 체스 게임을 명확하게 해설을 드릴 겁니다.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약국 개설 그리고 약국 운영.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잖아요. 그런데 수백억 원대 자본이 파고든 법적 허점의 비밀이 바로 이 단순한 두 단어의 차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존 약사법에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딱 이 빈틈을 노린 거죠. 명의만 다른 약사 이름으로 개설해두고 실제 운영이나 돈줄은 자본가나 브로커가 꽉 쥐고 독식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정부가 도대체 뭘 타깃으로 삼아서 없애려는지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사무장 약국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약사가 아닌 거대 자본이나 약품 도매상이 약사 면허만 쏙 빌려와서 뒤에서 은밀하게 약국을 통제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불법 셋업을 말합니다. 그냥 약국 지점이 여러 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약국의 진짜 주인이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솔직히 남의 돈 버는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이 허점이 만들어낸 현실은 여러분과 저, 우리 환자들의 건강이랑 완전히 직결됩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약사가 독립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매출을 올려야 하는 단순 직원이 돼버리거든요. 막강한 자금력으로 무슨 마트 같은 대형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뒤에 있는 진짜 사장님은 이윤이 제일 많이 남는 특정 OEM 약품만 환자한테 팔라고 압박을 넣는 거죠. 환자 건강을 위한 복약 지도보다 자본의 수익이 1순위가 되는 꽤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1장 입법의 반격,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정부랑 국회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드디어 반격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통과된 이 개정안의 핵심을 보면 진짜 단어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기존에 개설할 수 있다에서 딱 세 글자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법적 텍스트 하나가 어떻게 판을 뒤흔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이제는 명의만 빌려주는 개설은 물론이고 자금 조달이나 인사관리, 수익 배분 같은 운영 전반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입한다? 그럼 완벽하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가지는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숫자로 확 와닿게 보여드릴게요. 36억 원. 최근 법원에서 비약사가 약사를 고용해서 마치 정상 약국인 것처럼 위장 운영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려 36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했다고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해버렸습니다. 이 짧은 법조항 하나에 걸린 돈과 리스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2장, 의료계의 유령, 과거의 선례입니다. 사실 이런 약국 생태계의 폭풍, 이게 완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 병원 쪽 선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시계를 좀 돌려볼까요? 과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됐던 유디치과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정부가 의료인 한 명이 하나의 병원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의료법을 아주 강력하게 바꿨죠. 지금 약사법이랑 똑같죠? 근데 자본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절대 아니죠.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의료계에는 MSO, 즉 경영지원회사라는 새로운 의외로가 뻥 터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정부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때렸는지 한 가지 사례만 더 볼게요. 불법 네트워크 형태로 지점을 통제하던 튼튼병원 사례에서는요. 건강보험공단이 무려 23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환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이거 뒤에서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네? 하고 잡아내면 자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이렇게나 무자비하다는 걸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3장, 풍선 효과와 MSO의 부상, 자본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이렇게 230억 철퇴를 맞은 자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더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SO,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진료나 약 처방 같은 고유 업무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마케팅이나 기자재 공동구매, 경영 컨설팅 같은
비의료적인 지원만 제공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클리닉이나 약국이 비용 아끼려고 쓰는 독립적인 서비스 같죠? 하지만 거대 네트워크 자본 입장에서는 이게 규제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지점들을 묶어낼 수 있는 완벽한 우회로이자 전략적 도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숫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무려 40억 9천만 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국내 상위권 프랜차이즈형 병원 MSO 법인이 기록한 1년 최고 매출액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단순한 경영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하고 치밀한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진화했다는 걸 이 압도적인 규모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자세히 보면요, 편차가 상당합니다. 매출이 최소 6억 원대부터 400억 원대까지 아주 다양하죠. 어떤 신생 MSO들은 일단 프랜차이즈 지점을 팍팍 늘리려고 초반에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네트워크가 딱 구축되면 최상의 MSO들은 평균 13.3%라는 아주 안정적이면서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쭉쭉 뽑아내는 거죠. 이미 수익성이 확실히 입증된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장, 새로운 법적 경계선, 규제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자, 그럼 이제 네트워크 약국 금지가 현실이 된 지금 약사들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명심해야 할 생존 가이드 3단계입니다. 첫째, 개설 약사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독립적으로 직원을 뽑고 자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둘째, 약국에 MSO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서비스는 철저히 마케팅이나 물류 같은 비전문적 컨설팅 영역에만 머물러야 해요. 만약 MSO가 약국의 진료나 약품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선을 넘는다? 그 순간 바로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브랜드로 묶이고 싶다면 숨어서 하지 말고 투명하게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에이, 안 걸리겠지 하고 이 아슬아슬한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발 즉시 건강보험금 지급이 싹 보류되고요. 검찰에 의해 모든 자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불법으로 타낸 건강보험금을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자금을 훔친 사기죄로 본다는 거예요.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진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해설을 통해 함께 살펴본 내용들 어떠셨나요? 단순히 법 조항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규제의 날카로운 일격과 그 틈새를 요리조리 파고드는 자본의 치열한 숨바꼭질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이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법안은 진정으로 우리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자본이 MSO를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로 진화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뿐일까요? 구조의 이면을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이 자본과 규제에 물고 눌리는 싸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